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2월 말에 그만두고 제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좀 내 시간을 가져보자. 그래서 이제 지금 쉬고 있고요. 네. 또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불교 공부를 이제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한데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앞으로 가야 할 제 길이 있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 스님이 될 생각이 있어요?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 아직 아이가 어려서 네. 그러면 생활비는 누가 벌어요? 남편이. 아기는 몇 살인데? 6살이요. 6살. 예. 아기 하나예요? 네. 근데 지금 뭐 남편이 돈 벌겠다,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 벌겠다, 아기도 있겠다. 네. 지금 뭐 걱정이 뭐예요?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정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든 게 잘 모르겠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.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일까? 나 왜 맨날 힘들어할까? 그랬더니 당신은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. 근데 이제 저도 좀 그런 건 있어요.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뭐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하든지 뭐 아니면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좀 마음이 들고 또 이게 그러니까 주변을 의식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부부 관계는 좋아요? 네, 뭐 그냥 자기가 지금 살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인생은 모르지만 우선은 네.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헤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남자예요. 이게 살다가 보면 이게 뭐 이거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이런 게 지금 잠재돼 있어요. 최소한 헤어질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러면 뭐 애기 열심히 애기 키우고 네.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네. 뭐 파트타임으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네. 싫으면 안 나가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. 조건이 아주 좋잖아요. 조건이 네. 남편 직장이 있겠다, 애기 있겠다, 엄마겠다. 그러니까 아무 직장 안 가져도 살 수가 있어요, 없어요? 살 수가 있고 또 애기가 6살이니까 뭐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그 정도면 유치원 보내놓고 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겠죠. 초등학교 가면 저희가 조금 더 시간 늘려가 일해도 뭐 애기한테도 큰 지장 없고 또 남편한테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네. 뭐 자기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요. 직장을 다니면 이제 자기가 좀 가정생활 다 하고 직장생활 다 하려면 조금 피곤하겠죠. 네. 스님도 이런 뭐 저게 승려로서 인생 상담도 사람한테 해줘야 되고 또 환경운동도 하고 뭐 또 뭐예요 통일운동도 하고 이러려면 좀 바쁠까 안 바쁠까? 많이 바쁘시죠?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이니까 자기가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조금 바쁜 거고 네. 조금 바빠서 건강이 좀 안 되겠다 그러면 일을 딴 건 줄이기 어려우니까 일을 절반 줄이면 되는 거.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한 4시간 일하든지 일주일에 4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뭐 그것도 힘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봉사활동에 가서 자기 실현을 하면 되지. 꼭 돈을 벌어야 자기 실현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저는 할 일 없는 분들은 우리 정토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와서 자원봉사하세요. 네.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활동해 보면서 이 자아 실현이라는 거는 꼭 직장에 다니고 승진을 해야 자아 실현은 아니에요.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면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.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. 그러니까 혼자 살고 사는데 자기가 의미를 실현하면 혼자 사는 게 좋고 결혼하는데 의미를 실현하면 결혼하는 게 좋고 그런 거지. 혼자 사는 거 꼭 뭐 좋다든지 결혼하면 좋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. 근데 능력이 부족한데 자꾸 지위가 높아지거나 자꾸 그러면 자꾸 더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죠. 자기가 더 그 자기 직무에 대한 무게감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. 남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본인은 불행한 거예요. 근데 남 보기에 좋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내가 좋아해야지. 제가
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고, 그래서 제가 최소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지,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웃긴 걱정일 수도 있는데. 근데 그런 걱정을 왜 해요? 봉사라는 건 내가 뭘 하고 싶다면 봉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. 그런 생각 자체가 네. 봉사가 아니에요. 봉사라는 건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를 도와주는 게 봉사예요. 상대가 지금 빨래해 주는 게 필요하면 빨래해 주는 봉사를 해야 되고, 상대가 설거지 해주는 걸 요구하면 설거지를 해줘야 되고, 상대가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덩어리 두드려 달라면 덩어리 두드려 주는 게 봉사고, 상대가 외롭다고 얘기하자면 얘기해 주는 게 봉사고, 상대가 뭐 집안 청소가 필요하다고 청소해 달라면 청소가 봉사고, 서류 정리해 달라면 서류 정리해 주는 게 봉사지. 봉사라는 거는 상대의 요구, 즉 필요에 따라서 행하는 게 봉사예요. 관세음보살은 1100억까지로 화신한다 그러잖아요. 네. 그건 뭐예요?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없어요. 그들의 요구에 내가 부응한다. 이거를 중생의 요구에 수순한다 이래요. 그러니까 중생이 1100억까지니까 관세음보살도 뭐다? 1100억까지로 화연을 한다.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.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. 그래, 그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. 그걸 갖다 중생의 요구에 수순한다, 따른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. 여기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요구에 수순하는 거예요. 그게 봉사예요.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요구에 수순하는 태도를 안 갖잖아요. 그러니까 이 증문즉설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스님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. 애기 문제를 얘기하면 애기 문제 얘기하고, 남편 문제 얘기하면 남편 문제 얘기하고, 세상 얘기하면 세상 얘기하고, 환경 얘기하면 환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이거 왜 왔어요? 자기 고민 해결하려고 온 거지. 다 뭐 어디 좀 들어보면 내 고민 좀 해결될까 싶어서 다 오는 거지. 스님이 좋아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? 다 그래도 말은 그래도 스님이 좋아서 왔다 이래 말은 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를 한다 할 때는 상대의 요구에 수순할 자세,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맞는지 뭘 봉사할 건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면 청소해 주면 되고, 휠체어 좀 끌어주세요 하면 휠체어 끌어주면 되고, 그거 하다가 보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여기 10가지예요. 10가지를 내가 어떻게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10가지 어차피 다는 못하잖아. 그죠? 그중에 한두 가지밖에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는, 어차피 상대는 10가지 중에 뭘 해줘도 좋다 할 때는 해보니까 내가 약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거나,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거나, 그걸 하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하거나, 그럴 때는 내가 선택해도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네. 그 친구가 밥 사준다 하면 뭘 먹을 건지 생각하면 안 돼요.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. 짜장면 사주면 짜장면 먹고, 짬뽕 사주면 짬뽕 먹고,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. 뭐 사줄라 이러면 안 돼요. 그런데 식당에 가서 뭘 먹을래? 라고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은 그래, 사주는 대로 먹을게 이래야 돼요. 그러면 두 번째로 친구가 오케이 그럼 내가 알았다, 내가 시킨다 이러면 되고, 두 번째, 야 그래도 이왕지 사주는 거 네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이러면 거기서 내 먹고 싶은 거 골려도 돼요. 봉사도 그와 같다 이거야. 가서 주어진 대로 일을 하는데, 그중에 그 사람은 어느 걸 선택해도 그쪽은 상관없고 내 쪽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면, 저는 제가 평소에 하던 게 이게 잘하니까 이걸 하겠다든지, 이거는 돈 받고도 늘 해온 일인데 여기서 돈 안 받고까지 이거 내가 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, 좀 서툴러도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. 근데 봉사는 참 좋아요.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보면, 봉사활동을 해서 재미가 나면 그냥 봉사활동하면 되는데, 봉사활동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일은 내가 지금 무료로 하는데, 무료로도 하는데 돈 준다면 더 재밌잖아, 그죠?
그러면 나중에 봉사활동 하다가 그 분야를 돈 받고 하는 대로 옮겨가면 되잖아. 그죠? 그래서 직장 구하기도 굉장히 쉬워요. 이 봉사활동하면 공덕이 되는 이유가 직장 구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. 돈 안 받고도 했는데 돈 준다는데 하기가 쉬워요, 어려워요? 굉장히 쉬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은 직장을 거의 구하기가 아주 쉬워요. 이 청년들 직장 없어가 몇 년 헤매다가 저희 정토 들어와 가지고 100일 행자교육 하면 거의 다 직장 구합니다. 그럼 그 직장은 절에 와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복 때문에 직장을 구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절에 오면 자기 생활비 먹을 거 내고 들어와 가지고 뭐 합니까?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300배 정진하고 저녁에 잘 때 또 300배 시키고 야단 맞고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100일 살면 사람 마음이 뭐든지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나오면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. 세상에 직장이 열려 있습니다. 발이 채는 게 직장이에요. 그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더 있나? 은퇴한 사람. 이 60대가 은퇴하신 분들 이 직장 못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? 자기가 했던 그 부장을 했던 과장을 했던 사장을 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모섬살이 한 100일 하고 나면 뭐 수일을 해도 좋고 파트타임을 해도 좋고 아무거나 할 수 있게 되니까 직장 금방 구하죠. 그런 데서 이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. 수행의 공덕이란 건 그게 수행의 공덕이에요.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자유 아니겠어요? 난 이거밖에 못해. 이게 속박받는 거고 뭐든지 할 수 있다.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뭐 나는 어떤 남자하고만 살아. 이게 자유예요. 어떤 남자라도 살 수 있어. 이게 자유예요. 그러니까 삶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. 알았어요? 네.